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멸실 회복 등기 꼭 알아야 할 점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멸실 회복 등기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사변을 겪으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이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에 관한 공문서가 상당 부분 멸실되어 아직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52년 10월 15일 대법원은 멸실 회복 등기의 실시 요강을 제정하여 6.25 때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도록 했고, 이 실시 요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멸실 회복 등기입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이 1960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대법원의 위 실시 요강도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이 멸실 회복 등기는 60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멸실 회복 등기 신청을 할 때에 멸실되기 이전의 등기 필증, 일명 등기 관리증이라고도 하고 땅문서라고도 했죠. 이 등기 필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이 완벽한 회복 등기가 가능했겠죠. 그러나 이 난리통에 등기 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 실시 요강에서 밝히기를, 이 회복 등기 신청에는 전 등기의 등기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능한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 토지대장 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로는 이 재산세 고지서나 납부영수증, 또 일제 때 보안인 편입지 명세서, 사방공사 계획서,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유권 증명서 등등 다양합니다. 모든 등기는 등기의 접수 날짜, 접수 번호,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원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멸실 회복 등기에 이것들이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접수 날짜나 접수 번호 등이 불상 또는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이 많아서 이게 무슨 유효한 등기냐고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멸실 회복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멸실 전의 등기, 즉 전 등기를 고스란히 옮겨 놔야 하는데, 등기 필증이나 6.25 이전에 발부받아 놓은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전 등기의 접수 날짜, 접수 번호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멸실 회복 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기에 접수 날짜, 접수 번호는 알 수 없지만 암흑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멸실 회복 등기를 해주면서 접수번호, 접수 날짜 등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불상 또는 불명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처음에는 접수 날짜, 접수 번호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 회복 등기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1년 11월 24일 선고 80-3286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즉,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및 원인 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멸실 회복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멸실 회복 등기도 일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실 회복 등기는 그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회복한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존 등기를 멸실 회복 등기를 통하여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사정, 이거는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사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3자가 사정을 받았거나 또는 멸실전, 6.25 이전을 말하죠. 이 멸실전 등기부 상에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멸실 회복을 통하여 한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6.25 후 60년대 후반부터 소유권을 찾아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국가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저의 종전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 등기가 앞서 본 그 대법원의 멸실 회복 등기 실시 요강이 아니고 60년대 이후에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회복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미 다른 제3자가 사정을 받았거나 소유자로 등기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어도 특별조치법으로 한 회복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것이 이만큼 효력이 대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복 후 정부에서는 멸실 회복 등기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라고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수복 직후에는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고 등록하는 사무를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받기 위해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1951년도에 시행된 이 구지적법에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유권 증명서로도 멸실 회복 등기 실시 요강에 따른 멸실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 바 있습니다. 즉 시장이나 읍면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장이 발급한 소유권 증명서를 이용하여 멸실 회복 등기를 했다가 소유권을 빼앗긴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반복 시청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도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